자, 이어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현법재판소 있다가 아마 가실 것 같은데, 네, 국회 소추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광주 민심 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탄핵 상황들, 뭐 형사적인 문제들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는 희망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가와 그 뭐 전통 상가 상인들 또 네. 지역 인사들 한 사흘에 걸쳐서 찾아뵙고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경기가 항상 어려웠지만은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는 더 힘들다. 심지어는 택시 기사님들도 네, 식당 이용하고 술 마시고 모임하는 일들이 줄어들다 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택시 손님들도 찾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예.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헌재 심판도 그렇고 형사재판도 빨리 마무리되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 이제 가시면서 직접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답변하는 모습,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 서로 맞붙는 모습 보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신 소감 어떻게 좀 저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뭐 초창기에는 네. 뭐 일반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지난 그 4차 기일 때 그 윤석열 피청구인과 김용현 증인 사이에 네. 오갔던 신문 사항들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코미디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 의원이 아닌 뭐 요원을 요원이라고 끌어내라고 한다든가, 예. 계엄령이 아니라 뭐 계몽령으로 이걸 표현하는 수준의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네, 그 국민들이 정말 그 분통도 터지고 웃기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예.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심판정도 이제 법정 아니겠습니까? 법정 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생중계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고 국회에서 증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총 쏘고 뭐 도끼로 문부 쏘고 들어가서 싹 다 끌어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증언까지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재판정에서 나오니까 모두가 그 말을 믿지를 않는데, 네, 결국은 그 윤석열 피청구인만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예. 참 그러니까요, 막 어이가 없었죠. 웃음기를 띠면서 막 얘기 듣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그 콘서트였는데 네. 본인은 진짜 만족스러운 그런 아.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가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이 좀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예. 싹 다 잡아들여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대통령을 내가 좋아했는데 뭐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고, 예. 오늘 윤석열 피청구인이 또 신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예. 못 나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오기도 힘들어야 맞고 나오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맞는데, 네. 워낙 그 지난 4차 신문 기일에서 봤듯이 네. 그 뻔뻔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아마 참지를 못하고 또 나서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끝까지 소신을 유지하겠지만 윤석열 피청구인에게는 다행히도 네. 그날 끌어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인영 예. 그 사령관에게 네. 들었다는 것인데, 그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사람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예, 아마 주어가 빠졌다 이렇게. 예, 목적어가 빠졌다. 목적어가 빠졌다. 그게 나올 예. 것이고, 여인영 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는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그 피청구인과 네. 관계에서 좀 같은 충암고 선후배다 보니까 배신하기가 힘든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는 예. 내가 말하면은 김용현처럼 말을 들을 거야라는 기대하에 적극적인 신문에 아마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윤석열, 김용현 그 조합을 이번에는 윤석열, 여인영 조합으로
예. 한번 또 예. 2차 그러면 개콘입니까? 이제 그걸 아마 바라겠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김용현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빠져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까 전두환 시절의 장쇠동처럼 네. 뭔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라도 기록되고 싶은 예. 보수한테 영웅으로 기록되고 싶은 아. 목표 의식이라도 있어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했지만 네. 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에 비하면 혐의가 조금 더 가벼운 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좀 선처의 그 가능성을 노리고 아마 본인의 책임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라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포인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때 모습이 반복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여인영이 내 죄를 좀 덜기 위한 그런 어떤 태도를 좀 보일 것이냐. 예. 의리와 의리와. 책임 사이에서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일 텐데 네. 아마 그 어떤 그 홍장원 네. 뭐 차장이라든가 또 이진우 전 이진우 전 예, 사령관의 예.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네.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쪽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통신사부터 받아달라라고 헌재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별로 대응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혹시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 내용이 나오기를 예. 이제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 공무원이다. 국정원 뭐 차장이 네. 야당 정치인들과 친했다라고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통화 기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그 이 사안 비상조치 때문에. 이후에 불법 체포의 상황을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피신을 하라고 전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네. 불법의 그 문제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네. 윤석열의 불법 체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 지시가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결코 통화 내역이 나오더라도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오죽할 것이 없으면 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가 못받은 나올까 사람 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다. 근데 윤석열 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이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문도 그렇지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거 그냥 경고성 그런 계엄 선포다. 예. 아니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헌재에 나와서까지 펼치고 있던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그날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예. 지난 4차 길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 대해서 보조금, 인건비까지 깎으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느냐? 네. 또 국회 통제는 왜 했느냐? 이런 것이 장난일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장난이었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 얘기라든가 쪽지 지령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은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지 네. 의도된 뭐 장난성 계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그 문제점들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쪽의 그런 입장을 이제 들으면서도, 어쨌든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도 이 헌법 심판 과정에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쟁점, 논점을 파고들고 있다, 질문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 뭐 중학생들도 속지 않을 그 거짓말에 대헌법재판관들이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